자, 이번 시간은 CSS 변수의 사용법을 볼까 합니다. CSS 변수의 사용법을 총 5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으로는 기본 사용법을 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인 사용법을 보기 위해서 일단 HTML을 보시면 지금 설정 아이콘이 있고 그리고 버튼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들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에 색깔들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요 레디우스도 다 동일한 수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바타의 아이콘 사이즈도 셋 다 동일한데 이런 것들 지금 동일한 수치나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걸 한꺼번에 조절을 할 때 지금 CSS를 보면 아까 아이콘의 색상들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CSS를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보더의 컬러 그리고 글씨 색깔 부분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변수를 안 쓰고 컬러의 컬러들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 얘들을 수정할 때 물론 한꺼번에 찾기, 바꾸기 해서 변경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 페이지 안에서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이게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다라고 하면 수정하기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귀찮은 작업이에요. 자, 요걸 변수로 지정을 하면 요 색깔을 변수로 지정하면 나중에 변수의 값만 바꾸면 한 번에 이 사이트의 스타일을 변경하기 쉽겠죠. 그리고 아까 레디우스 부분도 공통으로 잡아 놓으면 레디우스를 한꺼번에 바꿀 일이 있을 때 그때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선택자는 최상위 선택자를 쓰고요. 루트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 페이지의 최상위에다가 변수명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파란색을 프라이머리의 컬러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컬러 색깔이 복사해 볼게요.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변수명, 요게 변수명입니다. 저 변수명을 여기 지정을 했고요. 해당 컬러가 필요한 곳에 변수명은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넣어볼게요. 네, 변수명 primary color라고 해서 변수명에 있는 것들을 이 자리에 출력해줘 라고 해서 마치 함수처럼 생긴 녀석을 써봤고요. 이제 이 사이트의 색깔은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한꺼번에 변수로 지정해서 변경을 해봤고요. 이번엔 수치, 아까 레디우스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레디우스라고 해볼게요. 5픽셀이 있었죠? 그러면 변수명 얘가 레디우스 5픽셀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밑에도 볼까요? 네, 그렇게 두 군데 바꿨고요. 그러면 이제 레디우스도 우리가 변수에 지정한 값을 늘려주면 지금 한꺼번에 바뀌고 있죠? 조금 더 키워주면 네, 이런 식으로 레디우스가 다 통일돼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아까 여기 아바타가 있었어요. 아바타의 사이즈가 지금 너비와 높이가 2.5 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변경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변수명을 프로필 아바타 사이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변수명 아바타 사이즈에다가 2.5 램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적어보겠습니다. 얘의 2.5 램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얘도 저 아바타의 사이즈를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살짝 키우거나 또는 줄이거나 할 수 있겠죠?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반드시 하이픈 2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넣을 수 있는 건 특수문자는 하이픈과 언더스코어는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넣을 수도 있고요. 대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뒤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앞에 심지어 숫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마치 자바스크립트 jQuery처럼 jQuery에서는 숫자나 자바스크립트 숫자를 시작할 수 없죠. 변수명이.
하지만 얘는 요 하이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명을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나중에 여기 있는 것들만 수정하면 전체 페이지의 스타일을 한 번에 일률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고치기가 아주 쉬워지겠죠. 자, 이 편한 CSS의 변수가 저는 학생들한테는 아직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가 canIUse.com에 가볼게요. canIUse.com에 custom properties라고 검색을 해봤고요. 얘가 i에서 아직 안 됩니다. i에서는 아예 먹통이에요. 뭐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녀석 i가 i11에 태어났던 27년 됐거든요, 벌써. 27년 전에서는 이 CSS의 변수의 테크닉이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기술입니다. 지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현이 안 됩니다. 자, 요 i11에서는 안 되고 다른 모던 브라우저에선 다 지원을 합니다. 자, i11은 지금 우리가 지원 종료가 되어 있죠. 얘가 2022년 6월 15일부로 데스크탑의 i11은 완전히 MS에서 지원을 종료합니다.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i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엣지에서 i 모드를 이용해서 이상 없이 볼 수는 있답니다. 아직은 유저가 좀 있어요. 스택 카운터에서 지금 제가 국내 지금 해외 글로벌 차트에서는 크롬이 64%고 엣지가 3.39%입니다. 여기에서 브라우저 버전도 보면 데스크탑만 하고 전 세계 퍼센테이지를 볼게요. 전 세계 퍼센테이지에서는 엣지가 5.49%고요. i11은 있지도 않습니다. i11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국내 사이트는 아직도 i 점유율이 있습니다. 이번 차트를 확인해 볼게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에서 코리아를 브라우저의 버전 데스크탑만 확인을 해서 뷰 차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세는 크롬이긴 하지만 i11이 아직도 7.44%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엣지 89도 있고요. 우리 웹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년에는 종료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요 지금 소개한 이 변수로 되어 있는 사이트를 마음 편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를 쓰면 iEdge에서는 색깔이 안 나와요. 크기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도 지 맘대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돼 있으면. 근데 방법은 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해당 유저한테다가 경고를 띄워야죠. 제발 모던 브라우저로 웹 브라우저를 쓰시라고 경고를 띄우든가 아니면 일부 스타일이 구형 브라우저라서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하든가 얘를 엑스포트해서 세이브를 해야 된다네요. 세이브를 한 다음에 엑스포트를 해서 i에서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 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었고요. 디스트리뷰트 폴더 안에 잠깐만요. 일단 CSS 반영된 건 확인을 했고요. 얘를 오픈인 아더 브라우저로 할 때 제가 i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i로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i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MS에서 만든 거거든요. MS에서 만든 얘들조차도 iEdge는 a slightly outdated browser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슬라이트는 아니고 CBS입니다. 심각하게 아웃데이트 되어 있는 브라우저예요. 어쨌든 이 브라우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G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색깔 안 나오죠? 여기에. 자, 아바타 사이즈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보더 레디우스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배경 색깔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이렇듯 엣지에서는 i11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엣지에서는 잘 작동을 해요. 아더 브라우저에서 iEdge로 보겠습니다. 엣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얘들조차도 MS에서도 엣지는 모던 브라우저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iming to replace i를 대체할 목표로 생긴 모던 브라우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보니까 간략한 설명이 있었군요. 모던 브라우저 그리고 여기는 빠르고 똑똑한 브라우저 얘는 빠르고 시큐어하고 사용하기 편한 브라우저 자기네들 잠깐 디스를 하고 있는 i21 자 이렇게 해서
변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변수가 어떻게 상속이 되고 해당 변수가 반영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